오늘자 매일경제신문을 통해서 시장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대거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에 따르면 개인 지점에 맡긴 예탁금이 2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주식, 채권 등을 사들이려는 동학개미들의 투자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배경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삼성증권이 이게 업계 최초입니다. 200조 원을 돌파하는 건. 보통 이제 시중은행의 예수금이 250조니까 203조 원이라면 거의 시중은행의 예수금과 맞먹는 규모거든요. 네. 한 개 이 증권사의 예탁금이요. 자, 일단 5개월 동향이 5개월 만에 18조 원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 5개월에 엄청 유입이 됐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제로금리 시대, 초금리 시대에 어떻게든 0.1%라도 뭔가 이익이 나는 곳으로 돈은 흐르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많이 지금 증권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뜻이겠고요. 안에 성질을 좀 들여다보면 주식 투자 비중이 59.5%로 절반을 상회하고 해외 투자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이점은 많겠죠. 일단 주식, 채권, 신탁, 파생 상품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에 이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마도 삼성증권만이 아니라 이 여러 증권사들의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신규 고객도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네, 신규 고객이 엄청나게 유입이 됐습니다. 하루 평균 2,500여 명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신규 고객이 자그마치 25만 7천 명이 지금 유입된 상태입니다. 2019년 전체 유입 고객보다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전체보다 한 5만 명이 증가한 숫자고요. 사실 이게 개인만이 아니라 법인 법인도 많이 지금 계좌도 늘어나서 올해 800여 개의 법인 계좌가 신규 개설했다는 그런 수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문화 확산에 따른 비대면 채널의 이제 강세가 또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징적인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삼성증권 예탁자산 돌파 기사를 보면 사실 언택트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네. 신규 고객의 90%, 약 23만 1,000명이 비대면 채널 거래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또 60.5%가 전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현상이 더 이렇게 도드라집니다. 과거 2년 대비 20대 투자자가 3.6%포인트 증가했고요. 또 50대 투자자도 4.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건 언택트 열풍으로 20대 투자자가 많이 유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수익성 제고에 나선 장년층 투자자도 이제 그 투자처를 찾다 보니까 많이 유입이 됐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40대 여성이 유독 또 금융시장에 많이 뛰어들었다라는 기사도 최근에 나고 있던데 저희가 이제 지금 시장 안에서 이 초저금리 시대에서 어떤 자금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다음 기사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0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네, 기사를 보시면요. 제약사들이 치료 목적 화장품을 의미하는 코스메슈티컬, 예를 들어서 유산균이나 면역세포 화장품 시장에 새롭게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제약업계가 코스메슈티컬 사업을 이제 돌파구로 삼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제약업체의 주력 그런 매출 구조는 거의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일반 환자들이 병원 외래 방문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관련된 환자들 이야기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감기 환자도 많이 줄어들고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병원의 외래 방문 환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제약업체로서는 매출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또 이렇게 타개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이 치료 목적 화장품으로 돌린 건데요.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영업사원들도 사실은 이제 접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병원이나 약국 이 영업사원들, 의약회사들에. 그런데 이 비대면 접촉 이 이제 강제되다 보니까 영업사원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재택근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거래처 관리를 소홀하다 보니 이제 실적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활로를 찾은 게 바로
치료 목적 화장품, 코스메틱, 파마슈티컬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용 화장품으로 이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라는 게 의약품 회사들의 공통된 지금 주력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스메슈티컬 시장 내에서 이제 각 제약 업계들의 행보는 좀 어떤가요? 네, 일단 CJ 헬스케어에서 이름을 바꾼 HK 이노앤 개명 후에 피부과 전용 화장품 클레더미를 출시했고요. 국내 보톡스 1위 기업이죠. 휴젤,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PR4를 출시했습니다. 이건 피부 시술 환자만 쓸 수 있는 화장품이고요. 종근당 건강 락토핏 성공했죠. 유산균 화장품으로 이제는 닥터 라토를 출시했다는 소식이고요. GC 녹십자도 한번 보면 피부 보습용 먹는 콜라겔 제품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자회사죠. GC 녹십자 웰빙 자연 살해세포 배양액 활용 제품 분자라는 브랜드를 출시했고요. 끝으로 안국건강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용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런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래프를 통해 보셨다시피 세계 코스메슈티컬 시장의 규모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 안에서 뭐 제약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주가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일 제약 바이오주들 일단은 뭐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오늘 이제 언급이 됐었던 기사 내용에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종근당 바이오가 0.76% 하락해서 32,5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안국약품이 1.63% 오른 12,500원에 전일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실려있는 두 가지 기사들 좀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로 투자 아이디어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